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세종식물원에서 정원용 장갑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장갑이 부드럽습니다. 작업할 때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문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장갑을 저희가 하나씩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한정해서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우선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댓글 남겨주셔야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장갑을 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좋은 품질의 같은 동급에서 제일 저렴하게 마진폭을 낮추고 최대로 저렴하게 해서 2,000원부터 10만원까지 있어요. 10만원짜리만 먼저 다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히려 비싼, 좀 고급이죠. 이렇게 고급진 그 작약만 한 번에 다 나갔기 때문에 저도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저렴한 상품부터 프리미엄까지 이번에는 좀 고급진 그런 작약들까지 모아봤습니다. 1번 대두분이고요. 대두분이란 이름에서 보면 좀 꽃이 큰 품종인 것 같아요. 약간 핑크빛이 좀 진한 그런 느낌이고 겹꽃입니다. 국내에서 많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겹꽃 위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1번 대두분, 2번 작약 홍연정휘.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적으로 비슷한 종류 중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보통 눈은 두세 개라고 저희는 보시면 됩니다. 눈들이 숨은 눈까지 하면 봄에는 더 눈이 많아져요. 하지만 눈이 많다고 꽃이 많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눈이 다 있어도 제대로 눈에서 전체적으로 꽃을 피우지 못해요.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는 보통 작약 하나에 한두 송이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해에는 우선 뿌리가 잘렸으니까 그만큼 눈이 있어도 제대로 모든 게 꽃을 피지 못합니다. 3번 작약 청문입니다. 청문이고요. 품종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작약 같은 경우가 눈이 숨어 있기도 하고 아래쪽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렇게 쪼개서 두 개를 만들어도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덩치가 커져 있는 거고, 보통적으로 눈이 있는 거 품종마다 이제 그 뿌리 상태가 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 거는 뭐 뿌리가 하나짜리도 있는데 최대한 뿌리가 많은 걸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뿌리가 없다고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심을 때는 뿌리를 모두 절단을 합니다. 정말 약간만 남기고 이렇게 작은 거를 그대로 심기도 하거든요. 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번식을 위해서 뿌리를 절단을 많이 합니다. 첫 해 뿌리가 튼튼하게 잡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잘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두 저희가 소독 처리를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소독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또 심게 되는 거죠. 흙 속에서 이제 보습 효과 있게끔 관리를 하는 거고요. 대부귀, 4번은 대부귀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품종들이 다 눈이 있고 내년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가을에 일찍 심었을 경우가 내년에 봄에 더 뿌리를 잘 내리고 꽃을 활짝 피우게 되는데, 싹이 난 거를 심으시면 안 좋아요. 꽃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꽃을 없애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일찍 심으시는 게 좋고 배수가 잘 되는 자리에서 꼭 심으셔야 됩니다. 5번 작약 자봉조양. 사실 이름표가 없으면 작약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작약들입니다. 붉은색에 가까운 색인데 다홍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작약 설원홍성. 흰색 꽃에 붉은색 점이 찍히듯이 있는 작약입니다. 보통 작약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약의 특징에 따라서 뿌리 색과 뿌리의 모양이 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어떤 거 왕성한 작약이 있는 반면 어떤 건 굉장히 왜소하기도 해요. 번식이 잘 안 되거나 희소성이 있는 작약들을 유난히 뿌리가 좀 약간 부실합니다. 7번 작약 고간홍. 이렇게 사실 상태가 뭐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키우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항상 제일 좋은 걸로 발송이 됩니다. 8번 작약 도화비설. 도화비설 같은 경우는 위에 등치는 큰데 뿌리는 좀 작은 편인데 눈은 촉수가 보통 2촉 이상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복숭아꽃의 그 분홍색으로 겹으로 된 꽃입니다. 9번 작약 연태. 약간은 무궁화를 좀 닮은 잎의 가운데 핑크빛으로
꽃이 안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상을 볼 수 있는 작약 연태입니다. 작약 연태 10번 작약 양귀비추록. 멀리서 보면 흰색으로 이쁠 것 같아요. 튼실한 편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뿌리가 아주 두껍지는 않습니다. 근데 눈이 튼실하고 심었을 때 내년에 꽃을 이쁘게 피울 것 같습니다. 11번 작약 홍보사입니다. 11번 홍보사. 얘는 눈이 좀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는 것보다는 눈이 있는 거를 또 좋아하세요. 사실 이렇게 눈이 통통하게 올라와 있는 품종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눈이 숨어 있어도 눈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이 아주 많아도 그렇다고 꽃이 다 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한두 송이밖에 안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아주 많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꽃이 다 피우지를 못해요. 왜?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다 피우지를 못하니까 그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2번 작약 부귀홍입니다. 부귀홍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길다란 편이에요. 이렇게 길다란 편이고, 작약 눈들은 이제 숨어 있어요. 숨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 다른 작약에 비해서 약간은 눈이 덜 트인 상태 같은데, 눈은 보통적으로 두세 개씩 다 있습니다. 13번 람푸시, 진한 분홍색의 겹꽃인데 꽃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13번 작약 람푸시. 14번 작약 설산지유. 이거는 좀 뿌리가 굉장히 가는 뿌리가 많아요. 사실은 이런 뿌리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잔뿌리들 다 잘라 주셔야 돼요. 굵은 뿌리로 요거 하나 둘 세 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다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게 뿌리가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뿌리 덜렁덜렁 하신 뿌리가 있다면 잘라 가지고 심어 놓으면 싹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랐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국내에서 심을 때 조그맣게 다 잘라서 심어요. 밑에는 약재로 다 팔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또 이거 약재로 끓여 드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소독해서 보내는 거니까 드시면 안 되고요. 땅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1년 뒤에 눈이 생겨서 싹이 나오기도 합니다. 15번 작약사라입니다. 분홍색 겹꽃이고 뿌리가 뽀얀데 다른 그 작약에 비해서 뽀얀 느낌입니다. 16번 작약 몬줄즈 엘리. 이 이름 힘드네. 몬줄즈 엘리. 몬줄즈 엘리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아주 좋진 않네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눈이 튼실하고 뿌리가 두꺼워요. 두꺼운 편이에요. 겹으로 꽉 찬 느낌인데 옅은 분홍색의 뿌리가 꽉 찬 느낌입니다. 17번 작약 핑크 폰드 피쉬. 사실 이쁜 품종들이 왠지 부실하게 와요. 저도 참 이럴 때는 속상해요. 속상한데 지금 상태를 보면 작약 중에 사실 권장을 못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좀 왔을 때는 저도 많이 속상하죠. 이런 거는 봄이 되면은 물이 올라서 통통해질 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뭐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꽃이 이쁘긴 한데 제가 크게 권장을 못 할 것 같아요. 18번 작약 기와로상은 다홍색의 가운데 분홍색의 그 꽃이 그 겹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색상이 나타나는 품종이고요. 눈도 괜찮고 이런 거는 뭐 뿌리를 좀 정리해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심으실 때 그 흙을 덮고 물을 정말 이렇게 뿌리 사이로 흙이 꽉 차도록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빈틈이 생기면 이런 곳에서 이제 공기가 있는 상태는 곰팡이가 날 수 있어요. 뿌리가 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심으실 때 잘 심으셔야 돼요. 작약은 배수가 잘 되는데 꼭 심으셔야 됩니다. 작약 더치 스무네무르. 네, 흰색 꽃이에요. 흰색에 살짝 노란색을 띠는 듯한 그런 적인 것 같은데 부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번은 파울라페이. 이렇게 이거는 뭐 품종 자체가 좀 깔끔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뿌리 자체가 직근성으로 아래로 쪽쪽 고든 느낌이고요. 눈도 붉은색에 좀 가까운 20번 작약 파울라페이. 이렇다고 쪽쪽 뻗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뿌리가 적은 품종인 것 같아요. 자, 21번 작약 이토 바치젤라. 사실 이토 바치젤라는 항상 품절이었어요. 너무 일찍 그 품절이 되는 그런 품종인데 21번 작약 이토 바치젤라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노란색 꽃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저희가 들어와도 일찍 나가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봄에 이제 주문을 하시면 없는 품종 중에 하나가 이토 바치젤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작약 코랄 선셋. 코랄 선셋부터 저희가 이제 좀 프리미엄급으로 취급을 하는데 뿌리는 좀 이게 두꺼운 편이에요. 지금 보니까 작약 계통도 이런 그 부모의 그 계통에 따라서 약간 뿌리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르기도 한데 프리미엄 작약이고요. 23번 그 작약 독각이요. 좀 잔뿌리가 많은 편이고요. 비교를 해 드릴게요.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이거는 품종에 따라서 다른 거지 크지 못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작약에 따라서 뿌리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핑크 하와이 코랄입니다. 이렇게 얘는 뭐 인삼 같아요. 뭐 진짜 인삼 닮았어요. 뿌리가 인삼을 닮은 그런 작약. 핑크 하와이 코랄이었고요. 프리미엄 작약 로세나 플레나. 맹문동 뿌리 달린 거 약초 뿌리처럼 위에가 홀쭉합니다. 홀쭉한 스타일인데 로세나 플레나 겹으로 이쁘긴 한데 약간은 품종 자체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위에 쪽이 가늘어요. 코맨드 퍼포먼스. 이 작약 역시 약간 뿌리가 덜렁덜렁한 느낌도 나는데 품종에 따라서 역시 뿌리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눈이 여기 있어요. 뿌리가 여기 있고요. 그럼 이렇게 심으시면 안 돼요.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뿌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눕혀 심으셔야 돼요. 눈의 방향을 보시고 눈의 방향에 따라서 위로 자라는 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에서 이렇게 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약을 심으실 때는 항상 눈을 잘 살펴보세요. 눈의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가 정상인 것 같아요. 위로 눈이 향한 거를 보고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 방향에 따라 위에 부분을 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심으셨을 경우는 뭐 문제는 크게 없지만 이 눈들의 방향이 이제 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눈의 방향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인기가 좋은 작약이고요. 레드참입니다. 레드참도 좀 묘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좀 특이하게 이렇게 와요. 좀 귀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힘들게 구했는데 레드참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유럽에서도 너무 인기가 폭발하는 그런 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레드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위로 향하게 심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런 뿌리 잘라 주셔야 돼요. 한 2개 정도는 이거 잘라 가지고 요거는 따로 심으시고 요것만 이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심으면 여기 눈에서 내년에 꽃 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만 잘라서 심으면 그 뿌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에 잠을 자면서 눈이 생겨요. 그리고 그 눈에서 내년 후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28번 작약 두테리입니다. 두테리란 품종이고 좀 핑크빛인데 흔한 것 같지만 프리미엄급은 꽃이 대형인 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화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품종인 것 같은데 두테리라는 품종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눈 역시 맞춰 가지고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볼브 크림 흰색인데 굉장히 좀 하얀 백지 같은 흰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볼브 크림이라는 품종입니다. 29번 볼브 크림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품종마다 그리고 뭐 작업을 아주 마음에 들게 솔직히 하지 못해요. 왜냐면 품종마다 좀 차이가 나고 키우는 사람도 그렇지만 때로는 그 수확을 하면서 쪼개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뭐 큰 덩어리로 구입하고 싶어도 큰 덩어리 같은 경우가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통 식재를 해요. 큰 덩어리를 심는다고 뭐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농가에서는 이걸 다 안 심어요. 이렇게 잘라요. 뿌리 조금만 남기고 밑에 부분은 따로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재배할 때는 뿌리를 잘라서 요거 같은 경우 잘라서 요만큼의 몸뚱이 하나 심고 여기는 또 절단해서 하나 둘 3개 정도 그 또 따로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식을 하는 게 작약이에요. 작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무조건 눈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으시면서 좀 뿌리를 요 정도 가정집에서 남기시고 하나 둘 더 잘라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30번 라즈베리 썬데 이렇게 좀 약간 검은빛을 띠는 것 같아요.
눈들이 아직은 볼록볼록 지금 보이긴 합니다. 꽃이 좀 고급진 색상인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인기 좋을 것 같은데 꽃을 피우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눈은 살아있고 내년에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꽃을 피우는 품종이고요. 어차피 여기서 저희는 또 제일 좋은 걸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꽃을 보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눈이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품종들 꽃 색깔 굉장히 좋습니다. 레드 그레이스 같은 경우 좀 약간 고급 품종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좀 고급지면 꼭 이래요. 고급지면 약간은 뭔가 부족해. 예쁘고 귀하면 그만큼 약간 희소성이 있으면서 생산량도 적고 좀 약간 약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쁜 식물을 키울 때는 꼭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튼실하지 못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요. 엘사 사스 품종이고요. 흰색입니다. 흰색이 겹에 이쁩니다. 뿌리가 튼실합니다. 보통 이런 거 길다란 거 그대로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잘라 가지고 뿌리는 요 정도만 남기셔도 됩니다. 요 정도만 남기셔도 되기 때문에 잘라 가지고 이것도 하나 두 개 만드셔 가지고 같이 심으시면 됩니다. 34번 써니걸, 약간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약간 레몬빛이라고 봐야 되나? 약간은 상큼한 느낌이 드는 써니걸입니다. 34번 써니걸,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튼튼한 느낌이 들어요. 써니걸 34번 써니걸, 35번 핑크 추이스, 36번 지네릭센, 힘들어. 지네릭센 36번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가격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대도 높지만 좀 이렇게 튼실해요. 튼실하게 생겼어요. 눈들은 뭐 고르게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튼실하고 품종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37번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으로 프리미엄 자격이고요. 벨그라비아. 이름 힘들어요. 그냥 37번 번호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눈은 튼실하고 나무는 튼튼합니다. 하지만 이런 품종들은 사실 신품종으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고급진 품종들은 레드참보다 더 이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붉은색이 유난히 인기 있듯이 외국에서도 절화로 쓰는 그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붉은색의 꽃이 크거나 하면 유난히 좀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매니 해피 리턴입니다. 매니 해피 리턴이라는 붉은색 꽃이고요. 붉은색 꽃,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품종들은 유난히 가격대가 높은 것 같아요. 블러싱크라는 품종이고요. 확실히 신품종인 것 같습니다. 이 품종들도 가격이 비싸다고 튼실한 건 아니더라고요. 꽃이 피었을 때는 굉장히 만족할 만할 것 같아요. 흰색과 분홍색과 노란색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색상이니까 이토 화원 진보라는 품종입니다. 이토 자격 시리즈는 약간 나무 같으면서도 작약인, 나무하고 작약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뭐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귀한 나무라는 거죠. 노란색인데 찐 노란색으로 가운데가 유난히 독특한 느낌이 드는 색상이고요. 41번 프리미엄 자격 레드 글로리, 굉장히 색상이 빨가면서도 겹으로 이쁜 그런 품종입니다. 뿌리는 괜찮습니다. 다른 빨간 품종에 비해서는 괜찮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정원에 꼽히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눈이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뿌리는 이렇거든요. 그래서 심을 때 이렇게 심어야 돼요. 그 굵은 뿌리를 하나 잘라 가지고 따로 심고 요 뿌리들만 이렇게 키워도 되는데, 41번 레드 글로리 품종입니다. 이런 거는 신품종이고 귀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42번 킥스데이, 이렇게 튼실하고요. 뿌리가 많은 거는 뿌리를 좀 잘라 주셔야 돼요. 잘라서 뿌리를 3가닥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심으셔 가지고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확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2번 킹스데이, 43번 프리미엄 자격 하이라이트, 붉은색과 더불어서 좀 독특한 그런 꽃을 가졌는데 저희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좋은 거 보내드리고 안 좋은 거 보내드려서 이제 그 욕먹는 게 싫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드립니다. 44번 프리미엄 자격 레몬 시폰, 노란색인데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튼실한데 이렇게 이 정도가 아주 좋죠. 심기에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45번이 10만 원짜리였어요.
10만 원짜리인데 그게 좀 독특한 장미를 닮은 자격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나갔습니다. 귀하고 어디서 구경 못하는 정말 흔하지 않은 품종이었어요. 그런 고급 품종이 오히려 더 인기가 좋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양이 적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것만 싹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품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46번 향수작약, 작년에 없어서 못 팔았던 그런 품종인데 저희는 항상 보관이 소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약이 내년에 잘 꽃 피우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작약은 뿌리다 보니까 너무 과습하면 안 돼요. 너무 과습하게 두다 보면 뿌리가 썩어버려 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습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47번 토종작약이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잘라 가지고요 2개 만드실 수 있어요. 2개 만들어서 심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얘는 자르긴 좀 애매모호하고요. 품종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자르기가 좀 애매모호하겠는데 머리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반 잘라서 쓰실 수도 있고, 토종 작약이 오히려 눈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저렴하면서 제일 눈이 많은데 사실 색상을 구별이 안 돼요. 토종 작약 같은 경우는 꽃꽃으로 피면서 흰색, 분홍색, 뭐 빨간색 그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토종 작약들은 약재로 쓰는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48번 작약 코랄참, 뿌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런 거는 뭐 보셔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 가지고 밑에 거 하나, 두 개, 세 개는 따로 또 심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길다고 이거 다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많은 거는 뿌리를 좀 잘라 주시고, 뿌리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길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한 뼘을 하세요. 이렇게 한 뼘하고 잘라서 심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개체 수가 늘어나고 한 2년 후에는 꽃이 하나, 둘, 셋, 4개의 그 개체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작약 주문하신 분들 저희 장갑 넣어드릴 거예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 댓글 다신 분들 전원한테 저희가 장갑 보내드립니다.